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장한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와 언젠가 정직원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밥보다 책이 더 좋아요. 네, 감성 요정, 문학 요정 강백수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쩔만큼쩔을 몸이 허한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이 씨가 된다고 예. 이렇게 점점 쩔어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왜냐면 취준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약간 영혼이 많이 빨리거든요. 아. 제가 보니까 그건 것 같아. 저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네. 그에 못지않게 학생들을 갈구려다 보면은 이 아. 에너지 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하면 어쨌거나 취업 시장에서 잠깐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쌤은 지금 1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취준을 10년째 하시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 진짜 네. 숙성이 되다 못해 이제는 예. 거의 와인으로. 와인으로 가시죠. 아, 그렇죠. 이제 한 숙성된 7년 더 버티시면 이제 17년 다니시는 거죠. 네, 와인 강민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것들 저희가 콕콕콕콕 집어서 개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휴가 갔다 왔지? 올해는 꿈도 꾸지 마! 특집 7월이니까요. 네. 지금이 놀 때냐? 아 근데 참 지금 몇 주째 이 멘트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하면서 계속 미안해요. 네. 미안할 땐 뭐다? 텐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올해 속초 강릉 안 가시면 내년에는 국제선 탑니다. 네, 다스베이더 7월 특집 지금이 놀 때냐? 네 번째 시간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볼게요. 아, 이거 산재 처리 안 되나요? 방송 열심히 하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더워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워서.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박유영님입니다. 가명이고요. 역시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하셨고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다들 아시는 GS 샵입니다. 네. 올 상반기 35개 기업에 지원해 서류 합격 단 3곳, 합격한 곳들은 블라인드 지향 기업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스펙이 부족해서 광탈한 건지 탈락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박유영님의 프로필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네. 홈쇼핑 분야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강쌤. 과거에 C로 시작하는 이 홈쇼핑 회사에서 네네. MD를 채용하는데 4자릿수 경쟁률. 네 자리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또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유통업 치고 연봉도 낮지 않고 어. 또 홈쇼핑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채용 규모는 많지 않고 당연히 이제 경쟁률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GS샵의 채용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근데 뭐 MD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 지원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인데 네. 준비된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서류에서 이제 좀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적성을 보시고 1차 면접 보시고 그리고 나서 채용 검진,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차 최종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입사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원하는 친구들 단순하게 내가 뭐 쇼핑을 많이 해봤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떠한 뭐 패션이면 패션, 아니면 화장품이면 화장품, 아니면 여행이면 여행 등 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봤다 그런 정도의 관심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매니아를 뛰어넘을 정도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 그러니까 말 수익 구조라든지 유통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자소서 문항은 어떤 문항들이 있나요?
일단 자소서는 스크린에 나가는 것처럼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모든 회사에서 물어보는 거죠. 아, 내가 범용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혹은 또는 실패 경험.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 지원자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역량으로 성공을 한 거냐 이제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업. 주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소통과 협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너 입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차별점에 대해서 기술해봐라. 네. 이런 것도 열받는 거지 우리 학생들은. 대체 내가 뭘 차별화돼서 갖고 있느냐.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한 역량과 어떤 강점에 대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직무의 열정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분 다 자소서를 또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들어봐야 되는 게 있죠. 두 분의 자소서 20자 총평을 먼저 들어볼게요. 백수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오늘 20자 칼입니다. 마치 광고 카피 같은 소제목들. 이래도 되나요, 강쌤?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소제목들이- 지금, 네. 저한테 지금 혹시 올라타시는 거 그렇죠. 아니 제가 올라가는 읽으면서 건가요?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오늘 그 학생이 굉장히 소제목들이 다른 여태까지 봤던 자소서들이랑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잘 모르겠어서 강쌤한테 오늘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총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강쌤 한번 20자 총평 부탁드릴게요. 예.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도 나쁘진 않은데 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단백질이 부족해. 아 뭐죠 이거? 저는 반성의 단식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음. 자기소개서에 기름기가 지금 너무 많이 꼈어.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좀 걸러내야 됩니다. 쫙쫙 짜주시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쵸. 네. 자, 지금 20자 총평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유영 학생, 저희가 이거를 유영 학생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둘,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대외 활동, 회사 등을 통해 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기술하라 라는 항목이 저희가 꼽은 다스베이더의 문제 항목이었습니다. 제 느낌은 이 항목은 인성도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고 능력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파악하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자소서 항목은 예. 어떤 걸 질문하고 어떤 걸 묻는 걸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협업 능력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협업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네.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협업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막 MD로 막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부 고객도 있지만 또 외부 고객과의 어떠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과연 우리 지원자가 딱 자소서를 딱 봤을 때 이 친구 입사하게 되면 정말 협업을 잘할 것 같다. 네. 그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의 증명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정말 잘 증명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 쌤이 평가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고 또 이렇게 각인하는 부분을 세 가지를 거치면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늘어나는 이 그쵸. 빨간색의 이제 향연을 또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이 위에 펼쳐지는 레드벨벳을 보게 될 겁니다. (1754%를) 이룬 비결. 비결. 약간 이런 독특한 소제목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과 강조형. 네. 성과를 강조하는 소제목 형태예요. 보통 이런 걸 쓸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인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대적 성과를 갖고 있을 때 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고만고만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게 1754%라고 예를 들어서 썼는데 나쁜 방법은 아닌데 베스트 방법이라고 하기에도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제목에 대한 거 가급적이면 키워드를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두 갈씩 문장과 연결해가지고 키워드를 또 제시하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센스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질문이 약간 꼬아진 게 우리 지원자의 협업 경험을 얘기해봐라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협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갈등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공유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원자들은 선생님 저 갈등 없었는데요. 저 사람한테 되게 원만한 사람인데요. 갈등이라는 건 있잖아.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다. 그럼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견 차이가 있다라든지 뭐 목표의 불일치, 역할의 불일치, 방법의 불일치 이게 발생이 하면 무조건 이거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또 혼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항목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 관리 능력, 즉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의견 존중, 그 다음에 경청, 니즈 파악, 그 다음에 적절하게 조율하는 모습이 들어가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증명을 할 때 내용을 보시면 그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목표 달성 1754%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 문장에 팀원의 의견을 경청한다. 그다음 이를 수용한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우리 지원자는 정확하게 평가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미 이것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럼 봅시다. 이 내용에서 과연 우리 지원자가 의견을 잘 경청했는지, 그걸 어떻게 수용했는지,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것만 잘 드러나면 이 자소서는 정말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럼 증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없어. 그게 없다라는 거야. 이 안에는 지금. 여기 모든 팀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했습니다. 자, 설마 이걸 갖고 우리 지원자가 경청을 잘했다라고 지금 쓰시는 거라고 한다면 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건 팀 활동을 할 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원자는 모든 팀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했다라고 하셨는데 전 이게 말 그대로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팀원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그리고 다 수렴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의견 차이를 조율했는지 그 행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네. 우리 지원자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모든 의견을 들었어요. 의견을 1차적으로 듣고 조율을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특히 나와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런 부분도 적용함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더 보완시켰다. 이런 관점으로의 협업인데 네. 이 안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켰다. 예. 이런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한 그쵸. 거 네, 같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이 사람과 내가 무언가를 협업해서 이렇게 이뤄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이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섣부른 말씀이지만 빨리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아, 빨리 17배 예. 자랑하고 싶어서 약간 앞에 스킵 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다스 법칙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 증명하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지표를 이해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평가 지표를 우리 지원자 잘 이해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지원자가 강조했다면 그걸 중심으로 써야지 자꾸 어떤 경험의 아이디어적인 측면 어떤 게 좋았고 어떤 내용들이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 이제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갈식에서 얘기했던 경청과 수용, 아이디어 발전 그 좋은 키워드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는지 그걸 위주로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백수 씨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쨌거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넣으려면 글자 수의 압박을 우리가 받게 그쵸. 되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초반에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쉼표.
또 제일 밑에 보면은 목표 금액으로 70만 원을 설정했지만 쉼표, 의견을 존중하고 쉼표, 그리고 또 뭐 그러나 쉼표, 또한 쉼표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쉼표 빌런입니다 지금 좀. 네. 그래서 이 쉼표들 제가 한번 다 빼봤는데 빼서 문장이 의미가 변한다거나 그러는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문장 부호는 뺐을 때 뺄 수 있으면 어색한 게 없으면 그냥 빼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제 몇 바이트라도 또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글자 수도 이제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약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이제 글 다이어트가 또 잘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강쌤은 이제 자소서를 이제 쓰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자소서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해 평소에 트레이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 어드바이스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족이 많이 붙으면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가적을 못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자 표현, 뭐 예를 든다면 당시 뭐 이런 식이라든지 네. 한글로만 풀어 쓰게 되다 보면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렇죠. 한자 표현으로 줄이게 되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평가지표에 들어맞는 행동들이 네.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가 제일 중요한 게 자소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쓸 때 상황을 먼저 쓰기보다도 내가 이 항목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행동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걸 먼저 쓴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위아래를 작성합니다.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자소서를 한번 다시 작성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떨어진 것이 수긍도 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유영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예요. 네네네. 유영 학생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사실 도서관이어서요. 나와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 도서관에 따로 통화구역이 존재해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통화구역 있구나. 그렇습니까? 여름인데 휴가 안 가세요? 못 가야죠. 아,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어딜 테스트였어요. 가시려고? 예? 테스트였어요. 붙고 가셔야죠. 그죠? 네네네네. 유영 학생 근데 요번에 이거 GS 샵 넣으셨을 때 좀 네. 기대를 하셨어요? 사실, 네. 제가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35군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군데 이외에도 지금 그 자소서를 한 10군데를 받았어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붙을 곳은 붙고 안 붙을 곳은 안 붙겠지라는. 아, 네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하신 건 아니죠? 별로 네, 괜찮아요. 탈락한 거를 잘 털어낸 거는 너무 잘하신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도 보내줬던 것처럼 탈락의 원인은 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마인드는 전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밝아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네, 그 강쌤 첨삭을 이렇게 받았는데 보고 계셨나요, 혹시? 네네. 어떠신가요? 소제목을 좀 일부러 자극적인 걸 좀 선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소제목과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그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제시하는 게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현직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유도책으로서 유인책으로서 소제목을 원래 그렇게 쓰는 목적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약간 이러한 세련됨을 좀 좋아하는 분야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네. 그 소제목에 자극적으로 쓰시더라도 약간의 그 키워드는 좀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혐오로 인한 뭐 어떤 거 뭐 달성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너무 지나치게 그냥 호기심만 주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만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평소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더 궁금하셨던 거 없으세요? 제가 사실 지금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어떤 빅데이터 과정이라고 예. 해야 되나? 그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네. 근데 해당 그 이수
아, 또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업을 예, 듣는 그런 게 과정이거든요. 많죠. 풀타임으로 들어야 되는 거. 예. 네, 근데 과연 이게 이력서에 교육사항이 한 줄을 쓰자고 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은 그 사이에 토익 공부하고 인적성 공부하는 게 옳은 일인지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다. 근데 내가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 지원자의 경쟁자는 재학생인가요? 졸업생인가요? 둘 다죠?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은 우리 지원자도 그 빅데이터 교육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저 인정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근데 그게 우리 지원자의 그 필요한 공부를 막는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원자의 경쟁자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그냥 다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 할 수 있죠? 네, 다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휴가도 가고 그러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네, GS샵이 네. 우리 유영 씨를 못 알아보고 탈락시키는 이런 과오를 저질렀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말을 원하는 곳이 많으니 네. 그렇게 많이 후회는 되지 않고 앞으로 기회도 많으니 별로 그렇게 후회는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긍정왕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가 밝고 네, 잘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이고요. 에너지가 좀 느껴지네요. 전화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정말 놓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저희 또 넘어가 봐야겠죠. 자,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하라입니다. 어떻게 각인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강쌤? 자, 일단 구성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문장 측면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800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소제목, 두괄식, 상황, 역할, 나의 생각, 행동, 결과, 배운 점, 각오 이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와, 굉장히 쉬운 구성이에요.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예. 자, 그럼 우리 학생 거를 보면 소제목과 두괄식 그다음에 구성적인 측면은 완벽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소제목을 이렇게 성과 요약형으로 쓰면 두괄식 문장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시면 그게 드러났어요. 소제목과 두괄식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상황이고 어디까지가 행동이냐 그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이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많은 글자 수는 대체 뭐냐? 이것도 행동 같은데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노력한 건 맞는데 이 질문의 평가 키워드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상황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는 이 부분을 줄이고 말 그대로 존중과 그 다음에 원인 파악, 경청, 아이디어 발전하는 그 행동을 더 담아줬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에 대한 걸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자 표현이라든지 조사적인 부분들을 자꾸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조사를 이거를 잘 줄이면서 더 깔끔하게 구성적 측면과 문장적 측면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수 씨는 유영 학생의 요 자소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지금 우리 3명이 앉아 있잖아요. 네. MC 민철 씨를 제외하고 이제 작가 강백수 그리고 취업 전문가 민혁 쌤이 앉아 있죠. 작가가 있고 취업 전문가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작가가 글을 잘 쓰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구직자가 자소서를 잘 쓰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글 쓰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자소서라는 자각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걸 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절대 이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돼. 왜? 나의 컨셉과 나의 색깔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감안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어 그걸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다 붙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 자기소개서가 아닌 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3가지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하라.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